안녕하세요. 오늘은 캐나다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생기는 그런 일, 제가 주위에서 들은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오늘 그 첫 번째 그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캐나다랑 우리나라랑 이 음주 그 법이 다릅니다. 한국은 도로교통법 위반이잖아요. 근데 이곳은 형사법 위반입니다. 쉽게 말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그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범죄자가 되는 거죠.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. 그래서 상당히 중범죄입니다. 이 나라도 제가 하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2018년에 그 전까지는 경범죄였는데 2018년에 이제 중범죄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이제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이민 오신 분들, 영주권자도 마찬가지예요. 이민 오신 분들, 영주권자들이 음주운전에서 걸려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뭐 쉽게 말해 또 추방을 당합니다. 상당히 위험하거든요. 그리고 처벌 규정은 여기는 또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. 우리나라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0.49인가 그랬었거든요. 그 처벌 기준이. 근데 이 나라는 0.8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수치가 한국보다는 조금 높죠. 그래서 이 기준이 맥주 한 2병, 500cc 2병 정도 마셨을 때 이제 걸리는 그런 이제 수치거든요. 그래서 일단 여기 만약에 단속이 되면,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일단은 이 나라는 1년 면허 정지고요. 그리고 한 1000불에서 한 1500불 사이 벌금을 냅니다. 그리고 면허 정지가 끝나면은 뭐 또 바로 또 면허를 받는 게 아니라 또 어떤 그런 뭐 그 치료 과정을 또 거쳐야 돼요. 이제 뭐 이제 여럿이 모여가지고 이제 뭐 나의 잘못 뭐 이런 거 음주 이런 것들을 또 전문가들하고 이제 몇 번 만나서 상담을 하는 또 그런 과정을 이수를 해야 되고, 뭐 그러고 나면 또 이제 그 1년 동안은 그 차에, 자기 차에다가 그 불면 시동이 걸리는 그런 장치를 또 달아야 됩니다. 근데 그렇게 하고 나야지 이제 예전처럼 운전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. 근데 요것도 여기 캐네디언들한테 뭐 나 그 가능한 일이지, 이민자들이나 뭐 영주권자들은 뭐 단속 당하면 그냥 알짜없이 그냥 추방돼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왜 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오늘 준비를 했냐면, 제가 보니까 그 첫 번째 사례도 요 부분은 제가 아는 사람의 또 아는 사람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분도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이제 혼자 이민 오셨다가 이제 그런 실수를 하셨어요.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그분이 좀 부탁해서 제가 조금 도와드리고 한 부분이 있어서 잘 기억이 나는데, 일단 여기는 그 한국처럼 길을 막아놓고 이렇게 음주 단속을 하진 않습니다. 뭐 토론토나 뭐 밴쿠버나 이런 큰 도시는 뭐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, 그 외에 이제 작은 도시들은 그렇게 길을 막아놓고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.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이브나 뭐 12월 31일 요럴 때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.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이게 단속이 당하냐면, 가다가 이제 술 먹고 가다가 뭐 그 스피드나 아니면 신호위반을 해서 경찰한테 걸렸을 때, 그랬을 때 이제 경찰이 보고 술 냄새가 나면 이제 음주 측정을 해서 이제 경찰서로 가서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해서 단속을 당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고 나면 이 과정이 상당히 꼬입니다.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정말 이게 뭐 작은 실수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,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그래도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안 나면 단순 음주면 뭐 이렇게 벌금 좀 내고 뭐 몇 개월 면허 정지 당하면 그걸로 이제 조금 무마가 되는 상황이지만, 이곳은 특히 이민자들한테는 이게 뭐 그냥 엄청난 범죄이기 때문에 뭐 용납하지 않습니다. 알짜 없습니다, 이 나라.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제 돼서 뭐 바로 추방당하는 것도 아닙니다. 아시겠지만 여기 이민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제2의 삶을 살려고 왔는데 그런 경우가 됐을 때는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 가난다고 바로 가진 않죠.
그래서 이제 변호사 선임해서 뭐 또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보면 또 시간이 좀 가게 되고, 그러면 또 그 변호사 수임료가 들고 뭐 정말 상당히 그냥 뭐 늪으로 빠지는 겁니다. 그래서 요번 사례를 말씀드리면,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는 뭐 미국이나 캐나다는 변호사들이 떼돈 버는 나라죠. 모든 뭐 일이 있으면 변호사 선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. 그래서 여기도 웃긴 게 알코올 그분이 0.8인데 0.9가 나왔어요. 이 0.1이 넘었죠.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변호사한테 상담을 하니까 이거 무죄 판결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런 사례도 있고 100% 보장은 못하지만, 근데 이분은 뭐 어쩌겠습니까? 이민자니까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의 한 10,000불 정도 가까이 그 돈을 내고 이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.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뭐 무죄 판결을 못 받았죠. 유죄를 받았는데, 이제 여기서 이제 경찰서에 가서 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하고 이제 넘어가면 경찰서에서 이제 그 법원으로 하라고 이 종이를 줍니다. 그럼 거기 이제 법원에 가는 날짜가 적혀 있어요. 그러면은 법원에 가서 판사가 너 이날 이렇게 해서 이게 사실이 맞느냐, 맞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이민석으로 넘어가면 바로 이제 추방이 그 조치가 이루어지죠. 근데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가 이제 그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재판을 하게 돼요. 그러면은 보통 여기는 뭐 모든 행정 절차가 오래 걸리니까 뭐 한 1년 정도는 기다립니다. 뭐 여기도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무죄니까. 그래서 1년 동안은 그냥 이제 무죄 신분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뭐 1년 동안 있어도 있는 게 아니죠. 그전 비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있을 수는 있는데 뭐 마음 졸이면서 있었겠죠. 그분도 그랬었고요. 그래서 이제 변호사한테 변호사 수임료는 주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또 뭐 잘 무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, 그런 요행을 발해서는 안 되죠. 일단 뭐 결국은 그분은 뭐 이렇게 변호사가 준비하고 뭐 어떻게 해서 했는데도 그냥 일단 뭐 유죄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유죄 판결이 받게 되면 일단 그분도 벌금 한 1,200불 정도 냈던 것 같고요. 면허 정지에 그거는 사실 뭐 이민자들한테 큰 데미지는 아닌데, 그 이제 신분이 비자가 죽어버리니까. 그렇게 되고 나면 이민성으로 이제 그 기록이 넘어가게 되고, 이민성에서 이제 뭐 한 그러고 나서 3달인가 6달 걸렸나 한 그 안에 이제 그 추방 명령이 나옵니다. 그러면 또 이제 추방 명령이 나왔다고 그거를 또 안 가려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? 변호사를 또 써야 되죠. 그럼 이때는 또 이민 전문 변호사를 써야 됩니다. 근데 이것도 확률이 없죠. 이거는 뭐 살릴 수가 없어요. 이렇게 한번 이민상에서 결정을 내면 뭐 아무리 진짜 정말 뭐 유능한 변호사라도 이거를 살리기는 힘들고요. 방법은 그냥 시간만 연장하는 거예요. 막 1년 뭐 길게는 2년 요 정도 시간만 연장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이 범죄 자체를 어떻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. 변호사를 써서.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그 음주운전을 하고 이제 변호사 선임해서 한 1년 6개월 정도는 있다가 결국은 이제 추방을 당하셨어요. 그래서 제가 뭐 보면서 참 뭐 아쉽죠. 이제 와서 제2의 삶을 살려고 왔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게 끝나버리잖아. 한국 가서 이 나라는 한번 비자에 그런 스크래치가 크게 나면 다시 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. 그러려면 또 여기 이제 한국을 치면 사면이죠. 사면 받으려면 지금은 이제 중범죄로 바뀌어서 10년을 기다려야 돼요. 10년을 기다려야지 사면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, 그렇게 해서 뭐 좀 그런 스크래치가 있는 상황에서 또 오려면 또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비자 받기가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. 거의 뭐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, 이 나라는 좀 음주 문화가 뭐랄까, 뭐 점심 때 가서도 밥 먹으면서 맥주 한잔 하고 뭐 어디 레스토랑 가서도 맥주 한두 잔은 하는 문화거든요. 그리고 한국처럼 뭐 길을 막아놓고 음주 단속을 안 하니까 한국 분들이 오셔서 1년 2년 뭐 지내다 보면 이 경각심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냥 그래 뭐 남들 다 이렇게 맥주 한 잔 마시고 운전하니까 나도 해야지. 그러다가 정말 진짜 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제 포인트는 이 좀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. 술을 뭐 한 잔이라도 드시면
절대 운전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여기서는 특히 뭐 이민자 같은 경우는 신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혼자 오신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낫지만 이 가족들 다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로 내가 꿈을 이루기도 전에 그냥 뭐 그런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례는 이분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와서 뭐 좀 어떻게 하려는 찰나에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못 해보고 뭐 변호사비랑 해서 뭐 근 한 15,000불 1,000만원 이상 그냥 허비를 하고 그냥 결국은 그냥 쓸쓸히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. 그리고 여기는 뭐 이 디포테이션 오더가 떨어지면 여기 CBSA라고 여기 그 보더 서비스가 있습니다. 그 이민성이죠. 거기 가서 또 인터뷰도 하고 제가 근데 그때 그분 이제 영어가 좀 서툴러서 따라갔는데 아유 거기도 뭐 진짜 무슨 범죄자 취급을 하고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아요. 그리고 그렇게 디포테이션 오더를 받고 나가게 되면 나가는 것도 되게 쓸쓸하게 나가거든요. 정상적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이렇게 수속을 밟아서 가는 게 아니고 진짜 범죄자 인도를 하는데 수갑만 안 차고 그냥 가는 것 뿐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요. 지금 이제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 또 여기서 뭐 지금 오셔가지고 영주권 받고 사시는 분들 아니면 영주권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요거는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. 절대 여기 뭐 술 문화가 한국처럼 그렇게 좀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절대 술을 드시고 운전을 해서 뭐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그 개인을 떠나서 가족들한테도 피해가 많이 가는 부분이니까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민생활 건전하게 그리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좀 완전 워스트 시나리오고 워스트 케이스고요. 제가 또 사례가 하나가 더 있는데 요것도 그렇게 좋은 사례는 아닙니다. 그래서 요것도 좀 얘기하자면 좀 기니까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